서울의 명동 야시장은 한강의 은빛 물결을 배경으로 황금빛 조명 아래 활기찬 모습을 띠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며 상인들과 손님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민호는 4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시장을 순찰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달의 마지막 주였고 쌀쌀한 날씨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았다. 의류 판매대를 지나치던 중 민호는 시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들었다. 이리 나가? 누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어? 그것은 시장에서 가장 큰 잡화점의 주인인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녀 앞에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녀가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을 입고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소녀는 근처 노점에서 작은 빵 조각을 구걸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까지 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또 거지군,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구걸하는 곳이 아니야. 저런 아이가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광경을 보며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멸받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매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김 여사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영숙은 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보며 말했다. 민호 씨, 당신 일에 집중하세요. 이런 거지들이 시장을 더럽히면 손님들이 다 떠날 거예요. 민호는 소녀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소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말했다. 저는 그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정말 배고파요. 그 작은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다. 김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 아이를 내쫓지 않으면 최 부장에게 보고해서 당신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선택하세요. 당신 직업이냐, 저 아이냐. 민호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진 느낌이었다. 시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는 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김 여사님. 저 아이가 먹는다고 뭐가 줄어들어요? 빵 한 조각 주면 될 것을. 하지만 김영숙은 박 할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착한 척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호는 자신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수연이 동물처럼 쫓겨날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김영숙에게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그저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제가 아이를 위해 빵을 사겠습니다. 이 말에 김영숙은 더욱 화를 냈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박 할머니에게 빵 하나를 사서 수연에게 건넸다. 소녀는 마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배고팠어요. 민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먹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넌 혼자가 아니야. 민호의 말은 시장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지만 김영숙을 더욱 화나게 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민호는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민호는 수연에게 자신의 경비초소 근처에 있으라고 권했다. 그곳에서 그는 소녀를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수연의 상황에 대해 더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소녀였지만 민호의 따뜻한 격려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연의 이야기는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할머니의 권유로 찾아갔을 때도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부자예요. 하지만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라고 했지만 그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문을 닫아버렸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적어도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수연은 아무도 없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수연아.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여기 있어. 여전히 강하게. 네 어머니와 할머니는 널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이해와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밤바람만이 빈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침묵을 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해. 내가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친절함이 오늘 시장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작은 희망의 불빛을 느꼈다. 민호 아저씨, 소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사람들이 아저씨를 싫어하게 되는 것 안 무서워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아,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옳은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말은 수연의 작은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상인들은 서로 속삭이며 그룹을 지어 있었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경멸과 판단의 시선이 따라왔다. 김영숙은 자신의 가게 앞에 당당하게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이 언제부터 거지를 받아들이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옹호하게 되었지? 시장 관리자는 어디 있는 거야? 이대로 둬선 누가 여기서 장사하려 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불꽃처럼 주변의 수다를 자극했다. 맞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경비원이라면서 질서 유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관여하고.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박할머니의 가게를 지나칠 때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야, 계속 옳은 일을 해. 나쁜 말에 흔들리지 마. 난 내가 자랑스러워. 박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공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 시장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류에 따라 변하는 법이야. 하지만 민호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니? 박할머니의 말은 민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더 큰 파도가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오후에 최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냉담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김영숙이 그를 가로막았다. 최 부장님, 저 경비원은 이제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소란을 일으키고 시장의 손님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당장 해고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넘쳤고 마치 이미 승리를 손에 쥔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최 부장은 민호를 향해 돌아서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민호 씨, 당신은 오랫동안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해왔지만 어젯밤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거지를 옹호한 건가요?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의 대답에 최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김영숙을 돌아보았다가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히 한편으로는 주요 상인인 김영숙의 이익을,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의 정직함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김영숙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될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본 손님들이 다시 올 것 같나요? 민호의 동료 경비원인 기훈이 근처에 서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갈등하는 눈빛을 보냈다. 기훈은 누구와도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민호의 용기를 존경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기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말했다. 최 부장님, 저는 민호 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겠습니까? 기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김영숙이 비웃으며 말했다. 둘 다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여긴 시장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최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분명히 큰 압력을 받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민호에게 돌아서서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시장에서 내보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결정하세요. 그 말은 민호에게 강한 타격을 주었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무거운 침묵이 시장 전체를 감쌌다. 수연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민호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 아저씨, 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떠날게요. 아저씨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연의 작은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 그는 최 부장을 향해 눈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답은 최 부장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말을 하기 전에 박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최 부장님, 민호는 옳은 일을 했어요. 때로는 이 시장에 민호 같은 사람이 부유하지만 차가운 가게들보다 더 필요해요. 박 할머니의 말은 시장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김영숙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지만 비꼬는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다려봐요. 좋은 사람 노릇해서 뭘 얻는지. 민호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어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수연에게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호가 최 부장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은 시장 전체에 퍼져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에게 민호는 선함과 정직함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주제넘은 사람에 불과했다. 그날 아침 민호가 시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살펴보는 눈빛들, 속삭이는 수다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왔다. 저 사람 정말 바보지. 거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망치다니. 하긴 그의 용기는 존경할 만해. 누가 그처럼 나설 수 있겠어? 김영숙은 여전히 가장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현했다. 그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민호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것 봐요. 우리 시장을 저런 사람이 지킨다면 도대체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그런 말들은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지금 어떤 반박을 해도 상황만 더 악화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수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민호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민호는 소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야, 수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된 건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방식이야. 난 그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하루 중반, 최 부장이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민호 씨, 결정을 바꿀 기회를 드렸지만 여전히 이 길을 선택하셨군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오늘 내로 인수인계하세요.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4년간 제2의 집이라 여겼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최 부장을 바라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호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시장으로 내려가 구석에서 기다리는 수연을 보자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행상들 사이를 지나며 지난 몇 년간 자신과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할머니,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제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었어요. 박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민호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절대 변하지 마. 살아가는 대로 계속 살아가렴. 시장 끝에 이르렀을 때 민호는 조용히 서 있는 기훈을 발견했다. 민호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도와줘서 고마워, 기훈아. 행운을 빌어. 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다. 형, 미안해요. 더 많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기훈아. 그저 옳은 일에 등을 돌리지 않길 바랄 뿐이야. 마지막으로 민호는 시장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황금빛 조명 아래 4년간 그와 함께했던 상점들과 사람들이 향수 어린 그림처럼 그려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이 광경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이. 명동 야시장, 민호는 속삭였다. 의미 있는 시간을 주어서 고마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뒤에는 다양한 시선들이 그를 쫓았다. 일부는 안타까워했고, 일부는 아쉬워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호와 수연은 한강둑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물결 위에 비쳐 은빛 조각들처럼 반짝였다. 주변은 고요했고 단지 물결이 부드럽게 강둑을 치는 소리만이 들렸다. 수연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슬픔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긴 하루를 보낸 후 무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민호 아저씨,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저씨는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강 너머 멀리 향해 있었다. 아니, 수연아, 후회하지 않아.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지만 그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야. 민호의 대답에 수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위안과 보호를 찾는 것처럼. 민호는 그것을 느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저택에서 윤재혁 수연의 아버지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여성과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의 사진이었다. 재혁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과 수연의 어머니가 함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야망과 바쁜 일상이 그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수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작은 딸과 마주하는 것을 피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수연이 할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왔을 때 문을 닫아버렸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재혁은 수연의 이미지가 항상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그의 후회는 매일 밤 그를 괴롭혔고 그는 종종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을 책망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연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섰다. 그는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둘이 막 강변을 떠나려 할 때 고급차 한 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윤재혁, 민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단호하고 통증이 어린 눈빛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연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커졌다가 이내 바닥을 응시하며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다. 민호는 소녀의 작은 몸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그는 보호하는 의미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호가 차분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윤재혁입니다. 수연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놀랐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지만 소녀는 침묵한 채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재혁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묻어났다. 당신이 정말 수연의 아버지라면 왜 그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방치했습니까? 재혁은 민호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질문이 그의 자존심에 강한 타격을 준 것처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제 딸을 집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와서 실수를 바로잡겠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았고 저도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수연의 말은 재혁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말문이 막혀 자신을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윤재혁 씨, 정말로 보상하고 싶다면 시간이 증명하게 하세요. 수연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널 강요하지는 않을게.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없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다.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만남은 수연과 재혁 모두에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나의 도전적인 여정의 시작이었다. 재혁이 떠난 후 민호는 수연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네가 믿음을 지킨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재혁과의 감정적인 만남 이후 민호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임시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제 그의 곁에 수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 다 집이 필요했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안정된 삶이 필요했다. 박할머니의 소개로 민호는 시장 근처의 작은 지역사회 지원센터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다. 이 센터는 자선식사, 기술교육,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거처 찾기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첫날부터 민호는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나눔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철기라는 센터의 고위 관리자는 첫 만남부터 민호에게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민호가 노숙 아동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하철기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민호 씨, 당신의 아이디어는 좋게 들리지만 이런 일을 관리할 경험이 충분한가요? 우리는 영웅놀이를 하거나 그저 보여주기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철기의 말은 민호를 깜짝 놀라게 했다. 비판에 익숙해져 있긴 했지만 그런 명백한 경멸적인 태도는 그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철기님, 저는 제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철기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호는 쉬지 않고 일했다. 차선 식사 계획부터 후원자 찾기, 노숙자 지역 직접 방문까지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연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음식 배분이나 또래 아이들과 대화하기 같은 작은 일들을 도왔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민호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하철기 갑작스럽게 민호를 비난했을 때 시작되었다. 민호 씨의 프로젝트는 너무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공통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민호를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속삭였다. 하철기가 맞을지도 몰라. 민호는 경험이 많지 않아.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맞아. 이 프로젝트는 너무 큰데 능력 부족한 사람이 맡기엔 무리야. 회의 후 센터로 돌아온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때 박할머니가 깜짝 방문했다. 그녀는 따뜻한 빵 바구니를 가져왔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였다. 민호야, 가혹한 말에 흔들리지 마.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란다. 그 말은 민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도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민호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거야. 민호는 새로운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센터에서 행복 나눔의 날이라는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행사는 단순히 기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센터의 업무와 미션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후원자 초대부터 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전시할 부스 설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연의 지원 덕분에 민호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러나 하철기는 민호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행사 준비 기간 동안 그는 민호가 자선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몰래 퍼뜨렸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민호와 센터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민호는 자신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긴급 회의에서 하철기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하철기에게 그의 비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솔직하게 요구했다. 하철기는 침착해 보였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민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제 행동에 의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모든 문서와 숫자를 검토해 보시죠.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호의 결단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회의 후 소문은 빠르게 가라앉았고 하철기는 더 이상 민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이것이 그가 마주할 많은 도전들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행복 나눔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민호와 동료들은 쉴 새 없이 일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문으로 인해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철기는 회의에서 폭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밖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추가적인 어려움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의 자선기금 남용에 관한 소문은 이미 지역사회에까지 퍼졌다. 일부 주민들은 의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만 잘하지 실제로 누구를 도운 적이 있나? 자선도 술수가 있는 법이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겠어? 반면 민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진실해 보여요. 제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소문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해요. 이런 상반된 의견들은 민호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많은 밤을 새워 행사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실수할 여지가 없었다. 행사 당일 한강 근처의 넓은 공터에 부스가 설치되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수연과 다른 어린 자원봉사자들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소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체불명의 무리가 나타나 민호와 센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속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의가 악용되게 하지 마세요. 군중은 빠르게 동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시위대의 몇몇 사람들은 민호와 센터가 자선을 가장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는 침착하게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뒀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다소 엄중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의 소문으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센터가 하는 모든 일이 투명하고 약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민호의 말에 군중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소란을 피웠다.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렇게 투명하다면
왜 모든 재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나요? 누가 비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민호는 군중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우리가 해온 일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숙자들이 거처를 찾고 고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실제 결과가 아닌가요? 민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한 노인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센터에서 몇 달간 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민호 씨를 믿습니다.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민호는 즉시 모든 재정 문서와 자선 보고서를 큰 화면에 공개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 지출 항목, 각 기부금을 설명했다. 시위대는 점차 침묵해갔고 민호의 비난을 계속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철기는 멀리서 민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줄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많은 지역 주민들이 민호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한 노인은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지 않아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하네. 수야는 민호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 아저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수연아. 우리 모두 이 여정의 일부야. 모든 사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민호는 강가에 혼자 앉아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평화로움이 스며들었다. 여전히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지지는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행복 나눔의 날 행사 이후 민호는 지역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그는 의심과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민호는 지역사회 지원센터에서 공개 회의를 제안했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을 하고 민호와 센터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회의 전 며칠 동안 민호는 모든 시간을 투명한 문서 준비에 쏟았다. 재정 보고서, 사진, 그리고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들의 정보를 포함해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느껴졌다. 예민한 아이의 직감으로 수야는 민호의 눈빛에서 걱정을 감지했다. 민호 아저씨, 걱정 마세요. 사람들이 아저씨를 이해할 거예요. 소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격려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드럽게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수연아. 아저씨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와 같이 아저씨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회의는 작은 공간에서 열렸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했다. 시장의 상인들, 센터의 자원봉사자들, 센터의 도움을 받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호를 의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호가 단상에 올라서자 그의 눈은 군중을 훑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오해와 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 센터가 해온 일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차례로 보고서, 사진, 그리고 센터가 실행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모든 자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으며 그의 유일한 목표는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호의 발표가 끝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그 침묵은 한 사람에 의해 깨졌다. 김영숙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강인함과 도전적인 기색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다. 김영숙은 군중 가운데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나쁜 생각을 했어요. 당신의 노력과 친절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발표한 모든 것을 들은 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데 일조했고 민호 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선함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 행동은 전체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다가가 김영숙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영숙 씨, 감사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해주셔서.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기쁩니다. 김영숙의 사과는 마치 전환점과 같았다. 그녀의 인정은 공감의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방 안에 퍼져나갔다. 한때 민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진심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좋은 곳이 되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와 민호가 한 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공개회의는 민호가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민호는 마이크를 들고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응원과 이해의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성과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선함을 믿는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수연은 그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에게 민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함은 언제나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회의는 우렁찬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다. 민호는 이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도전을 함께할 더 많은 동반자가 있었다. 공개 회의로부터 1년 후 민호의 지역사회 지원센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고 의심받던 조직에서 이제는 서울의 결속과 선함의 상징이 되었다. 명동 야시장, 한때 많은 파도가 일었던 곳은 이제 민호와 그의 팀의 노력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다. 많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식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정기적으로 조직되었다. 수연은 한때 길 잃은 국어라는 소녀에서 이제는 민호와 함께 따뜻한 집을 가진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닐 뿐만 아니라 센터의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수연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며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긍정적인 변화는 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도 선함과 나눔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때 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한 노인은 감동적으로 말했다. 민호 씨와 센터 덕분에 저는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개회의 이후 윤재혁, 수연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두는 인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학교에 갈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한 번은 민호가 후원자들과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재혁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 씨, 수연을 버리지 않아 고맙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재혁 씨,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그저 어떤 사람도, 특히 수연과 같은 아이는 불공정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센터 설립 1주년 기념 행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분위기는 웃음과 축하로 가득했다. 민호는 무대 위에 서서 자신과 함께 이 어려운 여정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의 미소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센터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선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군중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수연이 무대 위로 올라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아저씨와 이곳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삶이 얼마나 어려워도 믿음과 선함을 지킨다면 항상 빛을 쳐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김영숙, 한때 민호를 비판했던 사람은 이제 군중 속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센터의 가장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념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한강둑에 홀로 앉았다. 그와 수연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나눴던 그곳이다. 달빛이 강물 위로 내리쬐어 평화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지난 어려움들은 이제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그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결이며 모든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 떠나기 전에 민호는 센터 앞에 작은 표지판을 새겼다. 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선함은 세상 전체를 바꾸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호와 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공감의 힘에 대한 증거였다. 작은 행동, 용기 있는 결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연은 한때 무시당하던 소녀에서 이제는 민호의 보살핌과 용기 덕분에 새로운 가족과 더 밝은 미래를 찾았다. 때로는 작은 행동,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 전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민호와 수연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민호의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압력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선함이 여전히 우리를 이끄는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선함의 가치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